가난한 가사도우미가 억만장자 앞에서 아랍어로 전화 통화.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겨와열 오후. 서울은 여느 때처럼 무더웠다. 강남에 위치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박서연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가냘픈 체격에 긴 흑발을 깔끔하게 묶은 젊은 서연은 월넛 원목 테이블을 반짝이게 닦고 있었다. 무선 이어폰에서 뉴진스의 잔잔한 케이팝이 흘러나오며 서연은 이 넓은 공간의 고요함과 피로를 잠시 잊었다. 그녀의 오너 김민주는 젊고 잘생겼지만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업가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그래서 이 집엔 대개 서연 혼자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열심히 청소하던 중 민준의 서재에 놓인 전화기에서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고요했던 공간이 깨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당황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소 그녀의 일은 청소와 요리뿐, 오너의 개인 전화에 손대는 일은 절대 없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해서 비를 찔렀다. 마치 엄청 중요한 일이 터진 것처럼. 어떡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벨소리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그녀를 재촉하는 듯했다. 8번째 벨이 울릴 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 오빠. 아니, 민준 씨의 중요한 파트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놓치면 분명 혼날 터였다. 결심한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고 심호흡을 한 뒤 수화기를 들었다. 드라마 속 비서처럼 프로페셔널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댁입니다. 무엇에 대해 문의하신 건가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낮고 강렬한 남성의 목소리가 아랍어로 들려왔다. 안녕. 김민준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아랍어. 그녀가 대학 시절 푹 빠져 밤새 공부했던 언어. 생계를 위해 꿈을 접었지만 그 언어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망설임 없이 본능처럼 서연은 유창한 아랍어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완전 놀란 목소리였다. 아랍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다니. 저는 두바이에서 전화한 아흐메드 알리입니다. 민준 씨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제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민준 서른의 오너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재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가 감히 내 개인 공간에. 약간 짜증 섞인 호기심으로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연이 그의 회전 의자에 앉아 한 손엔 전화기를, 다른 손으론 뭔가를 적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을 충격에 빠뜨린 건 그녀가 의자에 앉았다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말하는 언어였다. 아랍어, 단순한 인사말 수준이 아닌 완벽한 억양과 전문 용어로 가득한 유창한 아랍어. 명문대에서 언어 코스를 수료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는 민준조차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말할 자신은 없었다. 민준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8개월 동안 집을 청소하고 김치찌개를 끓여준 그 조용한 가사도우미. 늘 짧게 대답하고 눈을 내리깔던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언어 실력을 보여주다니. 서연은 민준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통화를 이어갔다. 아흐메드님,
김민준 씨께 꼭 메시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연락드리길 원하시나요? 가능하면 오늘 안에요.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급한 건입니다. 나스분? 5천만 달러?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문 뒤의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5천만?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흐메드 알리. 맞다. 몇 주째 계약을 따내려 애쓰던 그 아랍 투자자. 서연은 재빨리 책상에 있던 메모지에 아흐메드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알겠습니다, 아흐메드님. 민준 씨가 돌아오시면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신주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단순한 가사도우미 유니폼을 입고도 그녀에겐 묘한 품격이 있었다. 그녀의 아랍어는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완벽히 체화된 실력이었다. 서울과 두바이의 날씨를 가볍게 주고받은 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의자를 돌리며 일어서려던 순간, 악! 서연은 민준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렀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황급히 일어서다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오빠, 민준 씨, 언제 오신 건지 몰랐어요. 서연은 허겁지겁 메모지를 주우며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민준은 꼼짝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훑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랍어 할 줄 아는 거야? 질문이 호화로운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 떠다녔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게, 민준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전화가 계속 울려서 받았어요. 잘못한 거면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일 것 같아서. 민주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어떻게 아랍어를 저렇게 잘하는 거지? 방금 들은 건 절대 기본 수준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도전하듯 물었다. 누가 전화했어?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려 애썼다. 두바이에서 온 아흐메드 씨였어요.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관한 급한 제안이 있다고 하셨어요. 스피스 서연의 대답 하나하나가 민준을 더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전화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기억했다. 민준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미묘한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서연의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속한 두 사람 사이에 상상도 못할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뛸 수 있을까? 김민주는 말을 잃었다. 아흐메드 알리, 맞다. 그 사람이었다. 그의 팀이 몇 주 동안 필사적으로 접촉하려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던 그 투자자. 민주는 오늘 아침 회의를 급하게 취소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전화를 놓쳤을 뿐 아니라 박서연의 놀라운 재능을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터였다. 이 가사도우미는 단순히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아마도 그의 회사에 어마어마한 계약을 살려낸 셈이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민준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4개월 됐어요, 민준 씨. 서연이 대답했다. 그룹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랍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하지 않았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여기 일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 잠깐의 침묵이 방을 감쌌다. 민주는 묘한 미안함을 느꼈다. 8개월 동안 서연은 이 집을 청소하고 그가 늦게까지 일할 때 떡볶이나 라멘 같은 간식을 준비해줬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아흐메드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다시 말해줄 수 있겠어? 민준이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살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더니 망설임 없이 술술 말했다. 두바이에서 새 호텔 복합단지 투자 제안을 급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럽 건설회사들과 협력할 계획이고 다른 아랍 국가들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비즈니스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직접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외국어로 진행된 비즈니스 전화 내용을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했다. 서연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서연의 심정이 천용리를 앉았다. 얘기? 설마 큰일 난 거 아냐? 전화를 받았다고 해고되는 건가? 네, 민준 씨. 그녀는 작게 대답하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민주는 서연을 바라봤다. 이번엔 그의 눈빛에 단순한 언어의 날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살려준 그 중요한 전화부터 다시 걸어야겠어. 서연은 여전히 얼떨떨한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서재문 근처에 서서 남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 몰라 손이 살짝 떨렸다. 민주는 자신의 회전 의자에 앉아 서연이 적어준 번호를 눌렀다. 몇 초 뒤 익숙한 목소리가 아랍어로 들려왔다. 안녕, 아흐메드 알리입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역시 아랍어로 답했다. 아흐메드 씨, 김민준입니다. 방금 전화 주신 걸 전달받았어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아랍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꽤 잘했지만 약간의 머뭇거림과 발음 실수가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사람에게 흔한 일이었다. 민준 씨,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아흐메드가 말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팀을 둔 걸 축하드려요. 민준 씨 비서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세심하더군요. 민준은 서연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벽에 녹아들고 싶어 하는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능 있는 직원입니다. 베트남 분이 저렇게 유창한 아랍어를 하는 건 드물어요.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히 이해하던데 중동 지역에서 공부한 적이 있나 보죠?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서연이 어디서 저런 실력을 배운 건지 모르는데. 네, 저희 팀은 국제적인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군요. 그래서 내일 회의에 그녀도 꼭 참석해줬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적 뉘앙스가 중요해요. 밀전이 눈이 커졌다. 다시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그의 표정과 목소리로 대화의 흐름을 짐작하려 애쓰는 중이었다. 내일 회의에 서연이. 네, 그녀가 시간 되면요. 이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녀의 유창함은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며 서연에게 속삭였다. 아흐메드 씨가 내일 회의에 너를 내 비서로 참석해달래.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릴 뻔했다. 네? 저요? 그녀는 자신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구루, 너
민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전화로 돌아가 말했다. 아흐메드 씨,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 몇 시에 만나죠? 멋지군요. 오후 3시, 서울 중심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요. 두바이에서 제 팀과 현지 투자자 몇 명을 데려올게요. 완벽합니다. 그럼 내일 뵙죠. 회의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말없이 바라봤다. 방 안 공기가 팽팽해졌다. 서연은 뭐라 말해야 할지, 계속 기다려야 할지 몰랐다. 결국 민준이 침묵을 깼다. 서연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전화 받은 것 때문에 죄송해요, 민준 씨. 계속 울려서 중요한 줄 알고. 그게 아냐. 민준이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깔끔하게 커트된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서연 씨, 너 방금 내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를 살렸어. 아흐메드 씨는 내 아랍어가 서툴러서 몇 주째 나를 피했어. 근데 오늘 그가 다시 전화했을 뿐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승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죄송해요, 민준 씨. 잘 이해가 안 가요. 아흐메드 씨가 내 비서가 엄청 뛰어나다고 했어. 너를 내 비서로 착각한 거야. 그리고 너무 간단해서 내일 회의에 너를 꼭 데려오라고 했어. 하지만 전 그냥 가사도우미예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야. 어떻게 아랍어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이라고 하지 마. 방금 들은 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그게 대학에서 배웠어요. 어떤 대학? 서울대학교요. 무슨 전공? 서연은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은 때론 거짓처럼 들렸다. 언어학이요. 응용 언어학을 전공했고 중동 언어에 집중했어요. 민주는 멍해섰다. 언어학 학사라. 그럼 왜 청소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일을 아무도 안 뽑아줬어요,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에 뚜렷한 아픔이 묻어났다. 무슨 소리야? 수십 곳에 지원했어요. 이력서는 다들 좋아했지만 막상 면접에서 절 보면 회사 이미지에 더 맞는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민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더 맞는다니. 무슨 뜻이야? 전 평범한 집안 출신 여자예요. 국제 비즈니스 일에 어울리는 외모가 아닌가 봐요. 서연은 씁쓸하게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처음으로 이런 현실을 마주했다. 서연 씨,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유창하게 5개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중국어와 독일어는 기본 수준이에요.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5개. 유창하게? 한국어까지 치면 6개요.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쳤다. 그런데도 집 청소나 하고 있죠? 납부할 고지서가 있으니까요, 민준 씨. 민주의 털썩 앉아 서연을 바라봤다. 마치 처음 풀어보는 복잡한 퍼즐을 마주한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 씨, 제안이 있어. 서연은 화들짝 놀랐다. 설마, 절 해고하려는 거예요? 최악을 각오했다. 민주는 대화 시작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해고? 아니야.
내일 회의에 나랑 같이 가줬으면 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내 임시 언어 컨설턴트로. 서연은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의가 필요해요.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이에요. 넌 방금 내가 필요한 정확한 능력을 보여줬어. 나랑 같이 가줘.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줘. 그러면 너 인생이 바뀔 거라고 약속할게. 서연은 망설이며 자신의 소박한 가사 도우미 유니폼을 내려다봤다. 민준 씨, 저 이런 회의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옷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서연 씨,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널 너무 과소평가했어. 내일 나 도와줄 건가? 서연은 청소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민준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을 진짜로 써볼 기회를 준 순간이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에 반짝였다. 저 해볼게요, 민준 씨. 좋아. 민준이 곧바로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그리고 서연 씨, 앞으로 민준 씨나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 사장님은 그만. 서연은 수줍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민준 오빠. 서연도 민준도 이 단순한 비즈니스 회의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뱃속에 나비가 펄럭이는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서연은 바로 그런 아침을 맞았다. 민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그 운명의 날 아침. 새벽 5시, 서울이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뱃속이 꼬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긴장도 됐지만 설렘도 컸다. 민준과 함께 쇼핑하러 간다는 건 간단해 보였지만 서연에겐 거대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작고 초라한 원룸의 옷장을 뒤졌다. 하지만 거기엔 일용직 옷 몇 벌과 낡은 청바지, 티셔츠뿐이었다. 민준 같은 사람과 그것도 고급스러운 곳에 갈 만한 옷은 없었다. 강북의 좁은 골목에 있는 그녀의 원룸은 그녀가 뛰어들 세계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정화 아림이지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 씨, 운전기사 보냈어. 오늘 오후 회의 전에 쇼핑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한 배려가 느껴졌다. 그런데 민준 오빠, 저 돈이 없어서.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곧 내가 알아서 해. 오늘 넌 자신감 넘쳐야 해. 강남 코엑스몰에서 기다릴게. 40분 뒤 반짝이는 검은 세단이 골목 앞에 멈췄다. 서연은 이런 고급차에 타본 적이 없었다. 중년 운전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차는 강남 코엑스몰 앞에 멈췄다. 민준은 고급 브랜드 매장 입구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캐주얼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세련된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연 씨, 잘 잤어? 민준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솔직히 거의 못 잤어요. 서연은 볼이 살짝 붉어지며 솔직히 말했다.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래. 이 회의 나한테 진짜 중요해. 들어가자. 매장은 서연을 압도했다. 사방의 거울, 비싼 옷을 입은 마네킹들, 그리고 그녀의 몇 달 집세보다 비싼 옷들. 점원들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뭘 고르고 싶어? 민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쇼핑해 본 적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 오늘 넌 파워풀해야 해.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옷걸이를 훑었다. 민주는 옆에서 따라오며 가끔 코멘트를 던졌다. 이 네이비색 블레이저, 너 눈빛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튀지 않나요? 서연이 망설였다. 서연 씨, 넌 오늘 몇천만 달러 계약을 논의하는 방이 있을 거야. 색깔 좀 있는 게 나쁘지 않아. 1시간 넘게 옷을 입어본 끝에 서연은 네이비 블레이저와 와이드 팬츠, 새하얀 실크 셔츠,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힐을 골랐다. 완벽해. 서연이 피팅룸에서 나오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액세서리 고르자. 민준 오빠, 이미 너무 많이 썼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돈 걱정 마. 오늘 넌 내 파트너야. 파트너는 성공적으로 보여야지. 서연이 섬세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고르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집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그녀였다. 자신감이 조금씩 드러났고 진짜로 미소 지을 때 눈이 반짝였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던 중 민준이 불쑥 물었다. 개인적인 질문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서울에 가족 있어? 엄마가 동대문에 계세요. 아빠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안타깝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힘들었죠. 아빠가 저한테 언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그래? 서연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강원도 출신이셨어요. 젊을 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죠? 언어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조금 하셨어요. 제가 커서 같이 세계 여행을 하자고요. 약속했었죠. 그로연 못 갔구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첫 여행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전 13살이 될 무렵이었고 아빠는 파리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죠. 민준의 가슴에 묵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게 저를 언어 공부에 몰두하게 했어요. 새 언어를 배울 때마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몇 개 배웠어? 유창하게 5개. 기본 포함하면 7개요. 대박.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런데 왜 집 청소 일을 하는 거야? 서연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걸로는 별 도움 안 되죠. 곧이서 내야 하니까요. 점원이 큰 쇼핑백을 건넸다. 둘은 말없이 매장을 나섰다. 민준의 강남 사무실로 향하는 고급 세단 안. 서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무 떨려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나도 그래. 민준이 털어놨다. 정말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당연하지. 내 커리어 최대 계약이야. 실패하면 내 잘못이지. 민준은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란 눈치였다. 근데 너가 나보다 아랍어를 잘하니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넌 내 비밀 무기야, 서연 씨.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제가 망치면요? 서연 씨, 지난 24시간 동안 넌 내가 지난 몇 달간 고용한 어떤 컨설턴트보다 큰 도움을 줬어. 너 자신을 믿어. 사무실에 도착해 민주는 서연을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연습 좀 해보자. 회의에서 나올 만한 용어들 말해줘. 서연은 건설과 투자 관련 아랍어 용어를 사묘하기 시작했고 미주는 꼼꼼히 메모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서연에게 점점 더 감탄했다.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는 거야? 많이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건 쉽게 기억되죠. 언어를 그렇게 사랑해? 언어가 가진 의미를 사랑해요.
각 언어엔 개성, 문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담겨 있어요. 민주는 펜을 멈추고 서연을 쳐다봤다. 강의하거나 대사관에서 일하는 건 생각 안 했어? 다 해봤어요, 민준 오빠. 아무도 진짜 기회를 안 줬어요. 그로스, 내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서연은 민준의 눈을 마주봤다. 왜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돕는 거예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스스로도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중이었다. 내가 널 불공평하게 대했기 때문이야. 8개월 동안 널 투명인간처럼 여겼어. 너 이름도 진짜 대화도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흥미로운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 서연의 뺨이 발갛게 물들었다. 민준 오빠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대화하려고 노력 안 했으니까요. 그 문제야. 그건 네 책임이 아니었어. 내가 널 봐줘야했어. 이제 절 보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봤지. 그리고 온 세상이 진짜 박서연이 누군지 보게 하고 싶어. 그루, 오빠한테 왜 중요한 거죠?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저평가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이 회사 시작했을 때 다들 6개월 안에 망할 거라고 했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3년 걸렸지. 그때 누가 진짜 기회를 줬다면 훨씬 쉬웠을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어. 맞아. 근데 그건 네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민준이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너라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나한테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아. 서연은 부드럽고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별거 아니야. 자, 준비하자. 2시간 뒤면 네 언어 실력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거야. 그들이 협상 용어, 기술, 전략을 검토하는 동안 민주는 서연이 언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눈치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손짓은 생동감 넘쳤으며 평소의 수줍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너 이런 얘기할 때 완전 달라 보여? 민준이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감이 넘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진짜 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청소할 때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청소할 때는 제 꿈이 그냥 꿈일 뿐이라고 체념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다 민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지금 그게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는 게 다시 무서워요. 민준은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그럼 우리 같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자. 서연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다른 손으로 민준의 손을 덮었다. 네, 같이 해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길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인생엔 때론 폭풍처럼 기회가 찾아오죠. 정신없는 와중에 어느새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서연은 바로 그런 폭풍 앞에 서 있었다. 아흐메드 알리의 사무실은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서연과 민주는 전문적인 태도의 미모의 리셉셔니스트 안내를 받아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해졌다. 민준이 그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조용히 위로했다. 심호흡해. 넌 잘할 거야. 회의실 문이 열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성이 3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아흐메드 알리였다. 그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거뮤스게텟. 아흐메드가 아랍어로 따뜻하게 인사하며 중동 스타일로 민준을 포옹했다. 직접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유명한 서연 씨죠? 어제 우리 대화를 살려준 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이 유창한 아랍어로 답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흐메드님. 오늘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흐메드는 환하게 웃었다. 영광은 제 쪽이죠. 서연 씨의 유청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어요. 모로코? 그 나라 정말 좋아하죠. 어느 도시였나요? 마라케시였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죠. 서연과 아흐메드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준은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서연이 모로코의 문화적 요소를 논하고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며 대화에 맞춰 표정을 섬세하게 바꾸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녀의 문화 이해는 단순히 책에서 배운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자, 앉으시죠. 아흐메드가 손짓하며 말했다. 프로젝트 세부 사항부터 시작합시다. 다음 1시간 동안 아흐메드는 두바이에서 서울, 그리고 동남아 주요 도시로 확장할 럭셔리 호텔 체인 건설 계획을 설명했다. 서연은 필요할 때 민준에게 통역을 해줬지만 그뿐만 아니라 현명한 질문을 던졌다. 도시계획, 지역 건축 허가, 현지 파트너 발굴, 그리고 무엇보다 아랍 스타일의 서비스 모델을 한국과 동남아 고객의 취향과 문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소각씨,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군요. 아흐메드가 감탄하며 말했다. 호텔 개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학업 중에 국제시장 확장과 호텔 서비스 산업 사례를 많이 분석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세부 사항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해요. 아흐메드가 흥분하며 탁자를 가볍게 쳤다. 그게 우리가 문화적 뉘앙스를 아는 팀이 필요한 이유죠. 민준 씨, 정말 보석 같은 인재를 두셨네요. 민준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알아요. 2시간 동안 치열하고도 생산적인 논의 끝에 아흐메드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민준 씨, 오늘 기본 계약서에 사인할 준비가 됐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서연 씨가 기획 단계 동안 우리 문화 컨설턴트로 참여해줬으면 해요. 다음 달 두바이로 와서 우리 그룹의 운영을 살펴보고 한국 시장에 맞게 모델을 조정하는 일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숨이 멎을 뻔했다. 민준도 놀라움을 숨기려 애썼다. 아흐메드 씨, 그건 서연 씨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변화니까요. 물론이죠. 서연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흐메드님, 제안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프로젝트 조건과 기간에 대해 조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흐메드가 호탕하게 웃었다. 봤죠, 민준 씨. 완전 프로페셔널이에요. 서연 씨, 6개월 계약에 연장 가능성이 있고 국제 고급 컨설턴트 수준의 연봉에 모든 출장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 고급 컨설턴트라는 말에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가 꿈도 못 꿨던 수준의 연봉이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죠. 15분 휴식합시다. 회의실에 둘만 남자. 민주는 흥분한 목소리로 서연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어. 이건 네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야. 민준 오빠, 저 이거 못 받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왜냐하면 저 아직 오빠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받으면 오빠를 배신하는 기분이에요.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선씨, 내가 말해줄 게 있어. 어제 집에 일찍 온 건 사실 가사 도우미 전원에게 2주 휴가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야. 집 청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거든. 절 해고하려는 거예요? 서연의 심장이 조여왔다.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해고가 아니야. 그냥 잠시 쉬게 하려던 거지. 근데 이제 보니 하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나 봐.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 씨, 넌 내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빚졌지. 8개월 동안 너가 재능을 낭비하게 했어. 이제 네 꿈을 이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기뻐. 제발 이 제안 받아줘. 그럼 오빠는요? 이 회의 제가 더 못 도와드리면... 서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움을 얼굴이었다. 넌 이미 충분히 도왔어. 아흐메드 씨, 완전 감탄했잖아. 지난 2시간 동안 내가 몇 달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 잘 해낼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오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단해. 제안받아서 두바이 가서 세상을 정복한 다음 나한테 엽서 한 장 보내줘.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엔 또 다른 감정이 스쳐갔다. 자, 준비됐어? 제안받을 준비?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박서연은 공식적으로 아흐메드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오후는 꿈처럼 흘렀다. 계약서 초안, 일정 논의, 정보 교환으로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아흐메드가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 함께 사업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연 씨, 우리 팀에 합류하길 진심으로 환영해요. 3주 뒤 두바이에서 만나요. 빌딩을 나서며 해증역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서연과 민주는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었다. 이게 정말 일어난 거 맞지, 오빠? 서연이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 너 곧 두바이 갔나? 민준이 미소 지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돌아봤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4시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 무섭고 설레고 감사해요. 누군가가 진짜 저를 봐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주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 내가 진짜 널 봤다고 생각해?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고 민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한 발 물러섰다. 축하 파티 할까? 시내 칵테일 진짜 맛있는 곳 알아. 좋아요. 서연은 그 순간이 지나가며 묘한 아쉬움을 느끼며 대답했다. 인생은 때론 칵테일 같죠. 신맛, 단맛, 짠맛, 쓴맛이 뒤섞이고 약간의 취기가 용기를 북돋아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죠. 서연과 민준도 곧 그런 맛들을 느끼게 될 터였다. 민준이 서연을 데려간 루프탑 바는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의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고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서연은 과일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며 달콤함과 약간의 알코올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서연의 두바이 계획,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점차 음악, 영화, 그리고 서로의 숨겨진 꿈으로 대화가 옮겨갔다. 오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서연이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말했다. 술 기운 탓도 있었다. 당연하지. 민준이 기대 어린 눈으로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오빠한테 살짝 반했었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죠? 가사도우미가 온우한테 반하다니. 근데 이렇게 오빠를 더 알아가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오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진짜예요. 민주는 살짝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다. 나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말해봐요. 지난 이틀 동안 내가 지난 2년보다 공감과 놓친 기회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 그럼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해. 민주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작은 테이블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한 번 특별한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민주는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매일 준비할 것도 많잖아. 서연은 살짝 아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급하게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다. 오빠, 저 기억할 건가요? 생각 없이 툭 내뱉은 질문이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다. 기억할 거야. 내가 그냥 오빠 가사도우미였을 때도요? 서연 씨, 넌 내게 절대 그냥 뭐였던 적 없어. 그걸 내가 그때 몰랐을 뿐이지. 서연의 좁은 골목 앞에서 차가 멈췄다. 서연이 인사하려고 돌아섰을 때 망설임 없이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저를 봐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몰아피지도 그녀를 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부드러운 샴푸 향을 맡았다. 뭔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 씨, 두바이 가서 문자해. 약속할게요. 서연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민주는 몇 분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3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연은 바빠졌다. 여권 갱신, 두바이의 국제 업무 환경에 맞는 옷 쇼핑, 아흐메드의 그룹 프로젝트 연구에 몰두했다. 민주는 가끔 도움을 줬지만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게 서연을 살짝 혼란스럽게 했다. 컨트롤 전날 밤, 짐을 싸던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민준 오빠? 안녕? 준비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따뜻했다. 거의 다 됐어요. 내일 두바이 간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뭐 어쩔 거야? 넌 진짜 잘할 거야. 오빠, 제가 가기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용기를 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연하지. 집은 갈까? 서연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민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의 차이를 실감했다.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늦게까지 여는 카페 있어요. 20분 뒤, 둘은 조용한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마음속에 쌓인 말을 꺼내야 했다. 안 그러면 후회할 터였다. 오빠, 중요한 얘기 해야겠어요. 듣고 있어. 우리 사이에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민준이 먼저 입을 뗐다. 서연 씨,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지난 며칠 우리가 진심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둘 중 하나가 물러섰어. 너를 두바이의 미완의 감정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서연 씨, 우리 사이에 뭔가 있어. 너도 알지? 근데 내가 그걸 억누르고 있었어. 왜요? 넌 곧 엄청난 커리어를 시작할 거야. 이 기회는 너를 상상도 못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지금 내 감정을 말하면 너를 붙잡거나 결정에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오빠는 어떤 감정이죠? 서연이 간절히 물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넌 내가 오랫동안 만난 사람 중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지난 며칠 너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용기, 결단력, 수많은 좌절에도 꿈을 꾸는 능력에 푹 빠졌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넌 모든 기회를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어. 뒤에 남은 것들 걱정 없이. 만약 제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뜻을 알아챘다. 서연 씨, 3주 전만 해도 넌 내 집에서 청소했어. 지금은 다른 대륙으로 가는 중이고 너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야. 만약 제가 커리어뿐 아니라 오빠도 원한다면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연락 유지하면서 매일 얘기하고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봐요. 두바이는 계약일 뿐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민주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과 맞물렸다. 당연히 같이 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지금 저를 키스해요. 민주는 거의 텅 빈 카페를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서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키스였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서연은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바이에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뒤고 돌아올 거지. 민준이 단호히 말했다. 항상 돌아올게요. 서연이 장난기 어린 미소로 답했다. 둘은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손을 잡고 골목까지 걸으며 민준은 다시 한번 그녀를 깊이 안으며 키스했다. 조심히 다녀와. 거기서 빈다. 자, 오빠도 건강히 집 잘 지키세요. 서연이 웃었다. 다른 가사 도우미 구해야겠네. 민준이 농담했다. 임시로만이요. 그 일은 제가 돌아오면 다시 할 거예요. 세계적인 경험자가 되면 그럴 필요 없을걸? 서연은 진지해졌다. 민준 오빠, 성공한 커리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걸 지난 몇 년 동안 배웠어요. 민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너무 성공하지 말고 돌아와. 약속해. 약속할게요. 새로운 땅으로의 여정은 늘 기적을 동반하죠. 서연에게 두바이는 화려한 도시일 뿐 아니라 잊혔던 꿈이 날개를 펴는 곳이었다. 두바이는 서연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고풍스러운 전통과 숨막히는 현대의 조화, 글로벌 경제의 활기찬 에너지. 아흐메드는 후했다. 서연은 전설적인 버즈알라라 호텔의 럭셔리 스위트에 머물렀고 전용 운전기사와 그룹이 제공하는 모든 호화로운 편의를 누렸다. 호화로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의견이 진지하게 존중받는다는 점이었다. 첫 며칠 그녀는 그룹의 주요 호텔 3곳을 방문하고 고위 경영진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동남아 시장에 맞는 문화적 조정 방안을 상세히 발표했다. 서연 씨, 분석이 정말 뛰어나요.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후 아흐메드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지 컨설턴트들이 놓친 시각을 갖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아흐메드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어 기뻐요. 서연 씨, 당신은 멀리 갈 잠재력이 있어요. 이 일을 풀타임으로 고려해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글로벌 확장을 계획 중이에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국제개발 부서장으로 찾고 있죠.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잦은 출장이 필요한 자리예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정말 멋진 기회네요. 하지만 일단 현재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잘 생각해봐요. 그날 밤, 서연은 호화로운 스위트로 돌아와 반짝이는 두바이 야경을 바라봤다.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빠!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안녕, 두바이 어때? 민준의 익숙한 미소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다. 엄청나요. 모든 게 화려하고 일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오빠가 그리워요. 민준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 많이 그리워. 일은 잘 돼? 서연은 하루를 이야기하며 아흐메드의 고위직 제안까지 털어놨다. 정말 대단한 기회야, 서연 씨.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살짝 망설이는 기운이 느껴졌다. 오빠, 뭔가 걱정돼 보여요. 걱정이라기보단 네가 6개월 뒤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제안은 모든 걸 바꿀 거야. 아직 수락 안 했어요. 서연이 급히 말했다. 해야지. 이건 네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맞지? 서연은 한강처럼 빛나는 두바이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었다.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인정도 오빠랑 나누지 못하면 공허해요. 민주는 한참 침묵했다. 서연 씨, 우린 아직 서로를 깊이 알아간 지 3주밖에 안 됐어. 나 때문에 큰 커리어 결정을 내리지 마. 오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서연이 단호히 말했다. 오빠, 만약 이 제안이 서울에서 일부 업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니면 제가 돌아와서 더 얘기해보면 어때요? 민준의 어구라 번졌다. 그런 걸 진짜 고려할 건가? 우리 위해서라면요. 좋아.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가 돌아오면 자세히 얘기해보자. 지금은 두바이 즐겨. 일 잘해. 약속할게요. 프론라이너 끝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다. 두바이의 반짝이는 야경 속에서 그녀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 남자와 얽혀 있었다. 그녀를 처음으로 진짜로 본 사람. 그녀를 믿고 날개를 달아준 사람. 6개월이 빠르게 흘렀다. 아흐메드 그룹과의 첫 계약 단계가 끝났다. 두바이에서 긴 비행 끝에 탄소낫 공항에 착륙한 서연은 피로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수화물 카트를 밀며 출구로 나오던 그녀는 그를 보았다. 김민준이 군중 속에서 눈에 띄었다.
손에는 서연이 두바이에서 감탄했던 하얀 국화와 다마스크 로즈로 만든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내 국제적인 히어로, 돌아왔네. 민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연을 꼭 안았다. 그의 익숙한 향기에 서연은 평온함을 느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익숙한 차 안에서 서연은 두바이에서의 경험, 성공, 어려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민주는 한 손을 서연의 손 위에 올리며 자랑스러운 미소로 귀 기울였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서연을 바로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눈빛에 장난기를 띠며 말했다. 작은 서프라이즈가 있어. 거실은 동화 속 정원처럼 변해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 서연이 좋아한다고 했던 레바논 음식들로 차려진 테이블, 레드와인 한 병, 그리고 신비로운 아랍 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어우러진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 오빠, 이게 다 뭐예요? 되게 중동의 분위기를 집으로 가져오고 싶었어. 민주는 그녀의 뺨에 흐른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촛불이 반짝이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 중 들은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와인이 반쯤 비었을 때 서연이 망설이며 물었다. 오빠, 제 국제 업무가 점점 커지고 출장이 잦아지는데 우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모험, 우리가 함께 극복할 도전들. 네가 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공항에서 널 마중 나가는 나. 대륙으로 오가는 영상통화. 우리 여행지로 가득 찬 지도. 입국 도장으로 빼곡한 여권.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여러 언어를 가르치는 우리 모습. 우리 아이들? 서연의 눈이 행복한 눈물로 빛났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왔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지난 며칠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빛나는 모습을 보며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네가 빛나는 모습을 보며 보내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파이어로 둘러싸여 반짝였다. 서연이 두바이에서 바다를 보며 사랑한다고 했던 세계였다.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내게 대륙에서 왔어. 너의 지난 모험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여정을 상징해. 민주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다니겠지. 놀라운 제안과 기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땅들이 기다리고 있어. 난 네 모든 승리를 축하하고 모든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언제나 네가 돌아올 집이 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국경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는 사랑의 제국을 함께 만들래? 내 동반자, 절친, 그리고 평생의 사랑이 되어줄래? 행복의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올랐다. 네, 1000번이라도 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웠다. 완벽히 맞았다. 그들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며 약속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꿨다. 그날 밤 둘은 거의 잠들지 않고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결혼식 아이디어, 원하는 아이의 수, 큰 꿈과 소소한 일상에 대해. 소파에 누워있던 중 민준이 속삭였다. 서연 씨,
하나 더. 뭔데요? 내가 어디든 너 따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 두바이든 런던이든 어디든 너가 필요하다면 갈게. 내 집은 네가 있는 곳이야. 서연은 놀라며 감동했다. 오빠 사업은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아시아로 사업 확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진짜예요? 우리 같이 커리어 쌓는 거예요? 왜 안 돼? 제국 하나보다 2개가 낫지.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김민준 씨, 나랑 세계 정복할 계획이세요? 민준은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웃었다. 아니, 서연 씨. 너랑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길 계획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지에 반짝이는 반지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으로 깨어났다. 이건 단순히 커리어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둘의 조화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좋은 아침, 내 약혼녀. 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좋은 아침, 내 미래의 약혼자. 기분이 어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 같이 해보자. 근데 그 전에 아침부터 먹어야지. 국제 제국을 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약혼 반지와 세계만큼 큰 꿈을 안고 서연과 민준은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뿐 아니라 사랑과 커리어로 함께할 일생을. 6개월 뒤 서연과 민준의 삶은 화려한 새 장으로 넘어갔다. 서연은 아흐메드 그룹의 문화개발이사로 잦은 출장을 요구받았지만 서울을 주 업무지로 정했다. 민준은 유연한 사업 운영으로 그녀와 동행하며 출장이 짧은 로맨틱 휴가로 변했다. 광 펜트하우스도 달라졌다. 민준의 사무실은 서연의 책상에 추가되었고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렸다. 아프리카 마스크, 페르시안 러그, 일본 실크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사업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어느 저녁, 둘은 전에 민준이 거의 쓰지 않던 모던 호게츠가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서연은 중동 향신료로 치킨을 재우며 웃었다. 오빠, 1년 전 누가 저한테 내가 새해 대륙 회의를 마치고 약혼자와 집에서 자타르로 치킨 재우고 있을 거라고 했다면 장난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남민준은 양팔을 썰며 웃었다. 누가 내게 약혼녀를 전하기 때문에 만난다고 했다면 그건 드라마 각본인 줄 알았을걸? 그때 서연의 전화에 아흐메드의 메시지가 왔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으로의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 제안이었다. 6개월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고정지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오빠, 이거 어때요? 서연이 기대 어린 눈으로 물었다. 넌 뭘 하고 싶어? 가고 싶어요. 아시아는 그룹 국제 프로젝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 간다. 민준이 단호히 말했다. 서연은 놀랐다. 우리요? 내가 약혼할 때 네 꿈까지 약속했잖아. 네 꿈이 한국으로 간다면 거기가 우리 갈 곳이야. 서연은 감동으로 민준을 끌어안았다. 오빠, 진짜 미쳤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미친 거랑 사랑스러운 거 뭐가 다르겠어? 민준이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웃었다. 내 사업도 원격으로 가능하고 나도 아시아 확장 생각하고 있었어. 일석이조지. 2주 뒤 둘은 아흐메드와 화상회의를 했다. 아흐메드님, 서울 프로젝트 맡겠습니다. 서연이 발표했고 민준 오빠도 함께 갈게요. 민주메드는 만족스러워했다. 멋지군요. 민준 씨, 이번 모험에 함께해줘서 기뻐요.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아흐메드님,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둘은 공동 제안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었다. 듣고 있습니다. 아흐메드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이를테면 국제 코이 서연 그룹 같은 거요.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는 이미 국제문화개발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있죠. 저는 인수합병과 사업 운영의 경험이 있고요. 함께라면 문화를 연결할 뿐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흐메드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군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오빠, 방금 뭐 한 거예요? 진작 했어야 했던 거. 민준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너 혼자 세계를 정복하는 걸 구경만 하다니 이제 옆에서 같이 빛나고 싶어. 만약 아흐메드님이 안 받아들인다면요? 그럼 우리끼리 회사 차려. 코이 서연 글로벌이든 KM 인터내셔널이든 이름은 나중에 정해도 돼. 민준이 윙크하며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다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진짜 미쳤어요. 너만의 미친놈이지.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한 달 뒤, 둘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흐메드는 파트너십 제안을 수락했지만 한국 프로젝트로 그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첫 공식 국제 미션 준비됐어? 서연이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지. 너만 기회를 준 거야. 민준이 장난스레 답했다. 16시간 비행 동안 둘은 한국 시장 조사와 제안서를 준비하며 몇 가지 기본 한국어 표현을 연습했다. 민준이 한글 전체를 외우려 하자 서연이 말렸다. 오빠, 비행 한 번에 언어를 마스터할 필요 없어요. 제가 15년 공부했는데 오빠는 사흘 준비했잖아요. 기본 표현부터 시작해요. 공부, 내 아내 진짜 멋져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서연은 웃으며 가르쳐줬다. 최고야. 그 말 회의마다 할 건가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서연을 매료시켰다. 회사가 제공한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는 화려했다. 민준 오빠 이거 봐요. 서연이 커튼을 열어 서울의 야경을 드러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거대한 회로판 같았다. 대박이네. 민준이 감탄했다. 근데 더 대박인 거 알아? 뭔데요?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 우리만의 제국을 만드는 중이야. 서울에서의 첫 회의에서 민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 비즈니스 예절을 철저히 공부하고 정중한 인사를 연습했으며 서연이 가르쳐준 한국어 문장을 뽐냈다. 저는 김민준, 박서연입니다. 민준이 자신을 소개하며 둘의 합성 이름을 사용했다. 저는 박서연, 김민준입니다. 서연이 덧붙이며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다. 회의는 치열했다. 한국 시장은 두바이보다 엄격하고 서울보다 기술 중심적이며 독특한 문화적 뉘앙스를 가졌다. 하지만 민준의 곁에서 서연은 빛났다. 그녀는 문화적 감수성에서 탁월했고 민준은 사업 전략에서 강했다. 둘은 시너지를 발휘하며 까다로운 한국 임원들까지 감동시켰다. 파트너사의 CEO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남편분은 사업에 밝으시고 서연 씨는 사람을 이해하죠? 둘이 정말 강력한 팀이에요. 서울 도착 3주 뒤, 아흐메드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계약 잡았나요? 네, 초기 프로젝트 승인 받았고 보너스도 붙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현지 파트너들 만족하나요? 그 이상이에요. 2단계 추가 확장도 원하더라고요. 민준이 덧붙였다.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일부터 국제 코이 서연 그룹이 공식 출범하는군요. 파트너로 환영합니다. 그날 밤 강남 아파트에서 서연과 민준은 막걸리로 축배를 들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해냈어요, 오빠. 서연이 잔을 들었다. 우리가 해냈지, 자기야. 민준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국제시장 정복과 대담한 약속을 지나 서연과 민준은 이제 성스러우면서도 복잡한 여정에 들어섰다. 바로 결혼식 준비였다.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은 소규모 국제 프로젝트 같았다. 서울에서 시작된 막연한 아이디어는 두바이 회의 중 스케치되고 런던 출장 중 잠시 멈췄으며 서울로 돌아와 완성되었다. 둘은 친밀하면서도 그들의 다문화적 삶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서울 식물원에서 해요, 오빠. 서울 아파트에서 아침을 먹으며 서연이 제안했다. 특별한 이유 있어? 민준이 한국방에 버터를 가르며 물었다. 거기가 우리 시작점이에요. 서울은 우리 여정의 출발지잖아요. 게다가 식물원엔 전 세계의 식물이 있어요. 다마스크 로즈, 일본 벚꽃, 쿠바 야자수. 우리 삶처럼 모든 게 한 곳에 모인 거죠. 몇 해. 민준이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이어지는 달들은 복잡한 춤 같았다. 서연의 어머니는 한국 전통 예식을 원했고 아흐메드는 두바이에서 장식팀을 보내 아랍 분위기를 더하고 싶어 했다. 민주는 서구의 로맨틱 클래식 요소와 그들이 함께한 장소들을 기념하고 싶었다. 우리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야? 유엔을 준비하는 거야? 서연이 노트북에 빽빽한 준비 리스트를 보며 농담했다. 왜 둘 다 아니겠소?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삶 자체가 글로골인데 결혼식이 다를 리 없지. 귀환식식 3개월 전 둘은 서울로 돌아와 최종 준비를 마무리했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또 변했다. 서연 전용 사무실과 결혼식 자료, 직물 샘플로 가득한 방이 생겼고 벽은 그들의 글로벌 여정을 담은 사진들로 덮였다. 서연 씨, 민준 씨, 서울의 유명 웨딩 플래너 향 씨가 국제 커플 경력으로 찾아왔다. 꽃장식 결정해야 해요. 이미 아이디어 있어요. 서연이 설레며 말했다. 그녀는 몇 주간 각 문화를 상징하는 꽃을 조사했다. 두바이를 위한 다마스크 로즈, 서울을 위한 목련, 민준 오빠 외가의 포르투갈을 위한 제라늄이요. 민준은 놀라며 감동했다. 제라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 엄마가 말씀해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고 오빠가 어렸을 때 그 향을 좋아했다고요. 사랑해. 민준이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간단히 말했다. 이런 낭만과 디테일이라니. 향 씨가 미소 지었다. 그 꽃들 전부 준비할게요. 결혼식 2주 전, 아흐메드가 일찍 서울에 도착했다. 둘과 중요한 얘기해야 해. 그는 서연과 민준의 집에서 열린 친밀한 저녁 식사에서 말했다. 도쿄 계약 때문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사업이 아니야. 아흐메드가 말을 끊었다. 너희 둘 얘기야. 저희요? 서연이 물었다. 그래, 지난 몇 달 너희를 지켜봤어. 함께 일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방식, 각자의 독특한 재능을 결합해 더 큰 걸 만드는 모습. 그래서 제안 하나 하지.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단순히 우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 국제 코이 서연 그룹을 우리 셋이 동등한 파트너로 운영하는 거야. 서연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아메드님, 정말 고려할 만한 제안이네요. 근데 왜 지금이죠? 결혼식 후가 아니라? 너희가 개인적, 직업적으로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결혼에 들어가길 바라서야. 그리고 아메드가 머무쳤다. 너희를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정의 표시야. 아메드님, 바로 답변 안 드려도 되죠? 당연히 생각해봐.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라는 동료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연과 민주는 늦게까지 대화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야, 오빠. 서연이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브루시스. 이상이야. 꿈이지. 근데 네 꿈과 멀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아흐메드가 네게 더 창의적인 역할을 제안했던 거 알아?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오빠, 제 꿈은 바뀌었어요. 예전에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죠. 이제는 오빠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확실해? 인생에서 이보다 확실했던 적 없어요. 꿈 아흐메드님께 답이 생긴 것 같네. 서연이 웃었다. 김민준, 곧 제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사람. 나와 제국을 세울 건가요? 동의할게. 단,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건 우리 최고의 이야기잖아요. 결혼식 아침, 서연은 동대문 어머니 집에서 눈을 떴다. 한국 전통을 지키기 위해 둘 다 고집했던 선택이었다. 어머니와 전 세계에서 온 단짝 친구들로 가득한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한 국제적인 파자마 파티 같았다. 긴장돼, 딸? 어머니가 메이크업을 도우며 물었다. 아니요, 엄마. 완전 확신해요. 연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새로운 회사, 끊임없는 출장, 국제적인 삶.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형성한 모든 여성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 외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세상 모든 언어를 배워서 아빠와 함께 여행하겠다고 다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걸 찾았어요. 저와 그 여행을 함께할 사람이요. 한편 고급 호텔에서 민준도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절친이 3번이나 심호흡을 하라고 다독였다. 야, 신부보다 더 긴장했네. 친구가 농담했다. 오늘이 현실이 되는 날이야. 데이트도 동거도 아니야. 영원한 거지. 준비됐어? 민주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15번째로 고쳤다. 난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어. 그녀를 만난 순간 알게 됐지. 서울식물원은 그날 화려하게 변신했다. 5대륙의 꽃들이 다문화의 길을 만들어 재단으로 이어졌다. 수십 개국에서 온 하객들이 하얀 의자를 가득 채웠다. 민주는 서연의 동료, 사업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처럼 여기는 친구들을 보았다. 1년 전만 해도 그들의 삶에 없던 사람들이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민준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두바이에서 서연의 조수가 된 절친 오마가 반지를 들고 있었다. 아흐메드는 아버지이자 멘토로서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띠며 민준 곁에 섰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단을 걸어 내려왔다. 민준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심플했지만 여러 나라 장인들이 손수 수놓은 디테일이 빛났다. 두바이의 금실, 서울의 진주, 한국 전통마을의 레이스. 겉은 단순하지만 내면은 깊고 섬세한 서연 그 자체였다. 재단에 도착한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뺨에 키스하며 한국어로 속삭였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흐메드에게 아랍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눈은 촉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안녕,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안녕, 자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진짜 예뻐. 오빠 울고 있잖아요. 감성적인 남자니까.
민준의 대학 은사이자 존경받는 교수인 주례자가 한국어로 의식을 시작하며 서연과 민준이 선택한 아랍어와 영어 축복을 곁들였다. 서맹 시간, 민준이 먼저 심호흡을 했다. 서연 씨, 1년 반 전, 넌 내 집을 청소하던 낯선 사람이었어. 그는 한국어로 시작했고, 서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오늘, 넌 내가 아는 모든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야. 그는 영어로 바꿨다. 넌 사랑이 눈앞의 사람을 진짜로 보는 것임이 가르쳐줬어. 네 성공, 두려움, 세상을 정복하려는 대담한 꿈에서도 널 볼게, 약속해.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아랍어로 말했다. 넌 내 집, 내 심장, 내 미래야.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행복으로 빛났다. 오빠, 아랍어 언제 배운 거예요? 몇 달간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거든. 민준이 장난스레 윙크했다. 서연의 서맹 차례였다. 민준 오빠 1년 반 전 전화 받았다가 해고될까봐 무서웠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오늘 우린 두려움, 문화 차이, 국경을 초월하는 큰 걸 함께 만들었어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내가 투명인간 같았을 때 날 봐줬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전부터 날 사랑했어. 오빠는 내 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빠 꿈으로 만들었지.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한국어로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모든 변화와 도전, 모험 속에서 오빠를 사랑할게요. 마지막으로 아흐메드를 보며 아랍어로 말했다. 내 삶의 사랑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주례자가 말했다. 서로에게 줄 선물이 있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다. 서연 씨, 이 반지 외에 하나 더 있어. 명예, 외교 여권이야. 여권은 이미 있잖아요. 서연이 웃었다. 이건 아흐메드님과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네 국제 업무를 쉽게 해주려고 준비한 거야.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동했다. 민준 오빠,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불가능은 없어. 서연도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도 오빠한테 줄 게 있어. 시계야. 나도 시계 있잖아. 민준이 서연을 따라 농담했다. 이건 동시에 4개 시간대를 보여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로의 시간을 알 수 있게. 비지는 주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에게 키스했다. 미안. 그가 웃었다. 괜찮아요. 주례자가 미소 지었다. 이제 둘은 정식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키스해도 됩니다. 5 대륙의 친구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식물원의 하늘 아래 세계를 상징하는 정원에서 서연과 민준은 삶을 결합했다.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 꿈을 함께 꾸고 더 큰 것을 만드는 동반자였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신의 여정을 형성한 모든 이들을 떠올렸다.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세상 모든 언어를 배워서 아빠와 여행하겠다고 다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딸. 기탑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거 찾았어요. 저와 그 여행을 함께할 사람을요. 웰컴. 민준도 호텔에서 절친과 함께 준비하며 긴장했다. 친구가 3번이나 심호흡을 시켰다. 신부보다 더 떨고 있네. 오늘이 현실이 되는 날이야. 데이트나 동거가 아니야. 영원한 거지. 준비됐어? 민준은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준비됐어. 식물원은 눈부시게 변했다. 5 대륙의 꽃들이
다문화의 길을 만들어 재단으로 이끌었다. 수십 개국 하객들이 하얀 의자를 채웠다. 민주는 서연의 동료, 파트너,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들을 보았다. 음악이 시작되자 민준의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두바이에서 서연의 조수가 된 오마가 반지를 들고 있었다. 아흐메드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곁에 섰다. 서연이 어머니와 함께 등장했다. 민준의 눈은 그녀만 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심플했지만 두바이의 금실, 서울의 진주, 한국 전통 레이스가 어우러진 섬세함이 그녀 그 자체였다. 경재단에서 어머니는 서연의 뺨에 키스하며 한국어로 속삭였다. 서연은 아흐메드에게 아랍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의 눈물을 자아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다. 안녕 오빠. 안녕 자기야. 진짜 예뻐. 오빠 울잖아요. 감성적인 남자니까. 주례자는 한국어로 시작하며 아랍어와 영어 축복을 곁들였다. 서맹 시간, 민준이 먼저 말했다. 선씨, 1년 반 전, 넌 내 집을 청소하던 낯선 사람이었어. 오늘 넌 내 모든 단어에 의미를 주는 사람이야. 그는 영어로 바꿨다. 넌 사랑이 눈앞의 사람을 진짜로 보는 거라고 가르쳐줬어. 네 성공, 두려움, 대담한 꿈에서도 널 볼게. 그는 아랍어로 마무리했다. 넌 내 집, 내 심장, 내 미래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랍어 언제 배운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거든. 서연의 차례였다. 민준 오빠, 1년 반 전 전화 받았다가 해고될까봐 무서웠어요. 하객들이 웃었다. 오늘 우린 두려움, 문화 차이, 국경을 초월하는 걸 만들었어요. 오빠는 내가 투명인간 같았을 때 날 봐줬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전부터 날 사랑했지. 오빠는 내 꿈을 받아들이고 오빠 꿈으로 만들었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빠를 사랑할게요. 아흐메드에게는 아랍어로 말했다. 내 삶의 사랑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주례자가 물었다. 서로에게 줄 선물이 있나요? 민준이 봉투를 꺼냈다. 서연씨, 명예 외교월권이야. 미 국제 업무를 쉽게 해줄 거야. 서연은 감동으로 입을 가렸다.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불가능은 없어. 서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도 선물 있어요. 시계예요. 동시에 4개 시간대를 보여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로의 시간을 알게. 민주는 주례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키스했다. 미안. 괜찮아요. 이제 부부입니다. 다시 키스해도 됩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세계를 상징하는 정원에서 서영과 민주는 단순한 커플이 아닌 꿈과 사랑으로 더 큰 것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었다.